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고 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육성 대신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얘들이 민주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곽정근 전 사령관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엮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도 아니고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선언 안 하면 사실상 다친다.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해라.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할 때 진실을 잘 규명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살고 누군가는 죽여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정근 전 사령관의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을 20년 가까운 20년 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뭐가 있었습니까? 예. 곽정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와서 유튜브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근데 사실 이 워딩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호 의원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힘을 받을 때였거든요.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데 문제의 어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공간 공터에서 본인이 왼손으로 갈겼었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 본인이 말한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어디에서 썼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어떤 중요한 어떤 근거, 원소스 어떤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버렸다고 하고 또 어쩔 땐 보면 부족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진술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가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한 예로 곽정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150명도 얘기 안 했다고 했고요.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엄과 어떤 탄핵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다 지시한 것처럼 인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론기일이 다시 제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 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을 받았고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답변은 이제 법무실장이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이제 사령관께서 먼저 이제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네, 국민의힘이 김 단장 증언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통화해서 미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날이 바로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지인에게 통화를 통해서 말했던, 앞서 전해드렸죠. 그 통화를 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온에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 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쇼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곽정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전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사전 통화를 해서 질문지까지 하고 그거 관련해서 뭔가 말이 엇나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선원 의원이 교정까지 해주고 그럼 이게 그날의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박정근 전 사령관이. 그렇지만 그 전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떨리기 때문에 협박에 떨리기 때문에 지인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다음에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하라.
그럼 너가 살기 위해서 왜 양심 선언을 합니까? 진실을 위해서 양심 선언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날의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장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고 이게 사실상 진실이 수면 위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이제 그 김병주 존경한 건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냐.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상 공수처 수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영장 체포까지 되고 구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분위기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분위기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보면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가 더 무게감이 갖느냐? 후자입니다. 결국 초반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나왔던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일지는 저희들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사유에 대통령 구속영장 공수처가 청구했을 때요. 네. 내란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무유기로는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요. 네. 거기에 뭐 끌어내라라든가 체포지시,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적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문제는 뭐 다른 증언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데 검찰 진술과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진술 중에서 네.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첫 단추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떳떳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통신영장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체포영장에 비해서 이른바 허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를 통해서 짬짬이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